장거리 송전솔로 페이지어 도로 어떻게 나타낼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을 때 3강인가요? 4강인가에서 장거리 송전솔로는 페이지어 도를 나타내 주지 않는다. 장거리 송전솔로는 페이지어 도가 없다. 이 말인즉슨 시간에 대한 페이지어 도가 없다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개 모든 회로는 시간에 대한 이 시간 t에 대한 이런 페이지도를 작성을 해주기 때문에 장거리 송전솔로 이 거리에 따른 페이지도는 거의 그러니까 그릴 수는 있는데 그리지는 않는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혹시나 궁금해 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페이지도를 한번 작성해 보면 장거리 송전솔로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폭이 넓어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 좀 제작을 하게 되었고요. 일단 각설하고 일단 예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알파 플러스 j 베타라는 값을 우리가 더해주게 되면 알파,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길이 값을 곱해주게 되면 좌변, 그 다음에 우변, 가마 L 이렇게 나오게 된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임의의 값을 한번 선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임의의 값은 제가 선택한 건 아니고요. 교재에서 이런 예제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냥 숫자만 제가 훔쳐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감마의 값을 0.000185로 잡고 베타의 값을 0.0012로 잡아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입사파 같은 경우에 이런 식 혹시 보셨죠? 예, 이 식에서 저희가 이 회로를 오픈을 시켰을 때 과연 전압이 어떻게 변하냐 이걸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픈이 됐다는 말은 우리가 이런 선로가 쭉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오픈이 말단에서 수전단에서 오픈이 되게 되면은 이 IR 값은 0이 될 겁니다. 네, 0이다. 그래서 VS의 값은 코사인 하이퍼볼릭 가마 L VR 이렇게 도출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되고 우리가 코사인 가마 L은 2의 가마 L 플러스 2의 마이너스 가마 L 이거를 2로 나눠주고 여기에다가 VR 이 값을 곱해준 것과 똑같다. 제가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저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계속 제가 강조해서 유도해 드린 이런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주의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전단 위치가 0이다. 예. 그리고 보통 좀 착각 좀 하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우리가 보통 전자기하입니다. 송전공학이 아니라 전자기하에서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베타 제트라 그래서 이걸 입사파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이 송전공학에서는 수전단을 0으로 잡아주면 위치를 0으로 잡아주면 전자기하에서는 우리가 이제 송전단 있죠. 수전단 말고 송전단 위치를 0으로 잡아주기 때문에 이 값이 반대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마이너스 값이 대신에 송전공을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이게 플러스 베타 z 이게 베타 l이랑 같은 값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값을 정해줬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입사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는 2의 감마 L 분의 2 VR 이게 입사를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사의 측면에서는 2의 마이너스 감마 L 분의 2 VR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아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입사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우리가 수전단 위치가 0이죠. 여기가 이 300이라고 표시된 이곳이 송전단이고 이곳이 수전단입니다. 이곳이 송전단.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입사 2분의 2의 감마 L 곱하기 VR 이걸 한 번 더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 번 더 풀어보게 되면 2의 알파 L 곱하기 2의 J 베타 L 여기에 VR 이렇게 곱한 값으로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좀 그래프상에 나타내 볼까?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은 2의 알파 L은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2의 J 베타 L은 방향성을 제시를 해줍니다. 방향성 거리에 따른 방향성이 어떻게 되냐, 각도가 얼마만큼 차이가 나냐 이거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단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 크기가 L에 0을 넣기 때문에 1이 됩니다. 그리고 100km일 때는 우리가 0.000185에다가 100을 곱해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02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0일 때 우리 수전단에서는 1의 값이 나오게 되고 100km일 때는 1.02 그리고 200km일 때는 아까 이 값 있죠. 여기에다가 L 200을 넣어주게 되면 1.038 300km일 때는 1.057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네, 이해가 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수전단의 위치에 있을 때는 이 J의 베타 L
요게 바로 위상을 나타내게 되는데, 수전단의 위치에 있을 때는 0, 0도, 예. 단위원일 때 1, 1이죠. 0도를 나타내주게 되고, 우리가 이 송전단과 수전단의 길이가 100km 차이가 나게 되면, 우리가 그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렸었죠. 베타의 이런 본질이 어떻게 되냐. 그래서 수전단과 송전단의 길이가 100km 차이가 나게 되면, 여기가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100km일 때는 0.0012에다가 100 곱해주고요. 이게 라디안의 값이기 때문에, 라디안 퍼 킬로미터의 값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시 도로 바꿔주게 될 겁니다. 여기다가 다시 킬로미터로 곱해줬죠. 저희가 100km라고. 그래서 이 값 자체가 라디안의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도로 바꿔주게 되면은 6.87도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의인가요? 거기에서 이런 최고치, 이런 피크치보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아까 이럴 때 6.87도만큼 차이가 나게 된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피크치를 기대했는데, 우리가 이것보다 작은 값, 여기는 코사인 파형을 가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 1보다는 조금 더 작은 값이 나오게 된다. 피크 값보다. 이게 입사파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100km가 차이가 나게 되면은 6.87도 만큼 차이가 나게 되고, 우리가 예상해준 이 코사인 최고 값보다 작게 나온다. 작게 나오죠. 여기 이 위치니까요. 이 위치니까. 예, 제가 그때 설명드렸을 때는 사인으로 해가지고 피크치를 설명을 드렸고, 이번에는 코사인입니다. 근데 그때는 이 위상 자체가 줄어들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을 겁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 송전단의 위치, 여기를 제가 0으로 잡았기 때문에 위상이 느려졌다, 이렇게 작아졌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 이 송전공학에서는 이 수전단 위치 자체를 0으로 보기 때문에, 송전단에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수전단에서 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방향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늘어났다, 뭔가 늘어났다, 이렇게 봐주는 것이죠. 예, 좀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받아들이실 때요. 그래서 100km가 차이가 나면 6.87도만큼 차이가 벌어지고, 200km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은 6.87도에다가 2배만큼 차이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2배만큼 차이가 나게 되면은 뭐 13.75도죠. 그리고 뭐 300km가 됐다 그러면은 뭐 그림 크기가 좀 맞진 않는데, 뭐 여기가 20.63도 뭐 이렇게 된다. 예, 나타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와 이런 뭐 방향이죠. 방향, 뭐 위상, 뭐 방향도 좋고 뭐 위상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크기와 이 위상 방향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제가 여기 써놨죠. 페이저도를 나타내주게 됩니다. 이 페이저도는 시간에 대한 페이저도가 아니라 이 거리에 따른 페이저도입니다. 거리에 따른 페이저도다. 그래서 이 순간 값을 딱 찍게 됩니다. 예, 어떤 시점 t에서, 예, 이 거리를, 이 거리에 이 0부터 뭐 300km다 하면은 이 순간을 사진 카메라로 찍듯이 딱 찍은 겁니다. 우리가 영상 촬영하듯이, 우리가 시간에 따른 페이저도는 영상 촬영하듯이 어떤 한 점을 딱 잡고, 어떤 이미에 딱 이 점을 딱 잡고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이제 페이저도를 측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림을 그려주게 되면은 페이저도 이렇게 나타내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거리에 따른 우리 페이저도를 나타내주게 될 때는 이런 시간이 계속 흘러감에 따라서 이렇게 그려주는 것이 아니고, 이 길이 전체를 딱 두고 딱 사진을 찍듯이, 예, 이런 어떤 이렇게 사진을 두고, 예, 찰칵 찍듯이, 예, 표현을 해준 거다,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크기와 위상 방향을 모두 다 고려를 해줬을 때 거리에 따른 페이저도가 완성이 되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100km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100km 차이가 난다. 그러면 크기가 어떻게 되죠? 우리가 수전단 크기 1보다 1.0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값을 2분의 VR, 맞죠? 우리가 0일 때 어디 있습니까? 0일 때, L이 0일 때 크기는 이것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2분의 VR에다가 크기가 1.02배가 되고, 위상은 어떻게 틀어지죠? 네, 6.87도만큼. 그래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아셨죠? 이게 6.87도입니다. 그리고 200km가 됐다. 좀 더 길어졌다. 송전단과 수전단 사이의 길이가 길어졌다. 2배가 됐다. 그러면 위상의 차이는 2배만큼 더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보다요.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죠? 크기가 얼마만큼? 예, 1.038배만큼. 보이시나요? 크기가 이렇게 이동합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200km일 때고 이게 100km일 때입니다. 요 검은색 이거 보이시죠? 요 벡터. 이거는 200km일 때, 그리고 300km일 때. 크기가 어떻게 되죠? 1.07배죠. 요게 바로 300km일 때입니다. 300km일 때. 예, 이 위상각의 크기가 몇 도일까요? 예, 20.63도입니다. 20.63도. 그리고 크기는 1.057배가 되는 것이죠. 1.057배. 예, 우리가 평소에 그려왔던 이런 시간에 따른 페이저도가 아니다라는 걸 좀 이렇게 명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300km일 때 우리 입사파는 요렇게 됩니다. 입사파는 아셨죠? 그리고 반사파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100km일 때 0.98배,
200km일 때 0.964배, 300km일 때 0.946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100km일 때고요. 이게 200km, 이게 300km입니다. 아시죠? 이게 300km죠. 네, 반사입니다. 반사 받을 때. 그리고 위상각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베타 L, 이게 몇이죠? 20.63도. 이게 입삭합니다. 크기가 어떻게 되죠? 1.057 2분의 VR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그리고 반사파 같은 경우에 이렇게 되죠. 그리고 크기가 어떻게 되죠? 0.946배 2분의 VR의 0.946배. 그리고 베타 1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0.63도죠. 이해가 되셨죠? 네. 그리고 나서 이거 두 개 크기를 더해봅시다. 과연 수전단이 느끼는 송전단이 이거 두 개를 더하면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송전단 값이 나온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랑 이 벡터 그대로 이동해서 더했더니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뭐겠습니까? 이게 요 벡터가 VS 송전단 샌딩이죠. 샌딩 보낸다. 그래서 우리가 수전단에서는 우리가 VR 값이지 않습니까? 수전단은 VR이고 송전단이 VS지 않습니까? 수전단은 단순히 이 2분의 VR에서 두 배 한 값. 요거 보이시죠? 요거에서 한 배. 이렇게 하면 두 배. 요 값이 원점에서 요까지가 VR 값이고 VS의 값은 이렇게 되게 되는 것이죠. VS의 값이 이렇게 되고, 제가 좀 잘못 그렸는데 이 값이 이것보다 더 커지게 됩니다. 사실은 요렇게. 그래서 VS VR 값이 있으면 수전단이 송전단보다 값의 크기가 커지게 됩니다. 이걸 바로 페란티 현상이라고 합니다. 페란티 현상.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우리가 그냥 가만히만 냅두고 송전단과 수전단의 길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페란티 현상이 더 잘 나타난다. 좀 여기까지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강의는 페란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분포 정수 회로에 대해서 알아봤으면은 이제는 집중 정수 회로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베타 L, 알파 L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페란티 현상이 또 어떻게 나타나냐? 거기까지 좀 연장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